안녕하세요. 감성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시작해 이별로 끝났지만 여전히 가슴 깊이 살아있는 한 러브스토리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연지입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 삶의 시작과 끝을 바꿔놓은 사람 제 남편 성규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규를 처음 본 건 고등학교 1학년 전학 오던 날이었습니다. 늦은 봄의 쨍한 햇살 아래 새 교복이 아직 낯설던 그날 교문을 지나 교무실로 향하던 제 눈에 초록빛 운동장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축구공을 차는 아이들과 달리기 시합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 키가 크고 햇빛에 반짝이던 웃음을 가진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하얀 운동복에 들러붙은 땀방울마저도 소년 만화의 주인공처럼 멋져 보이던 그 아이. 바로 제 남편이 된 성규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쿵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무실에서 전학 절차를 마치고 배정받은 반은 1학년 3반.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교실 문을 열자 맨 뒤 창가에 앉아있는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아까 운동장에서 보았던 그 키 크고 잘생긴 남학생. 성규는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전학생인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웃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가 제 마음을 단번에 훔쳐갔죠. 우연히 겹치면 인연. 전학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짐도 다 정리하지 못한 7층 집.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자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던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췄습니다. 띵 문이 열리자 낯익은 얼굴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땀 냄새 대신 은은한 비누향이 나는 그 사람. 운동장에서 가장 눈에 띄던 바로 그 사람. 성규였습니다. 안녕 전학생.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든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알지? 우연히 3번 겹치면 사귀는 거다. 그 짧은 순간 제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교실에서도 운동장에서도 이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 마주치다니. 그날 알게 되었죠. 성규가 바로 제 아래층 같은 동 3층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엘리베이터 안의 짧은 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봄 운동장의 비밀. 싱그러운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날 학교 운동장에서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응원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운동장, 저도 친구들과 함께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규는 당연히 인기 종목인 계주 선수로 뛰게 되었죠. 긴 다리로 트랙을 내달리는 그의 모습에 운동장이 술렁거렸고 제 심장도 덩달아 쿵쿵 뛰었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바통을 이어받은 그는 순식간에 앞선 학생들을 제치고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지만 제 눈에는 그 순간 땀을 흘리며 웃는 성규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 저는 친구들과 음료수를 사러 매점 앞에 줄을 서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툭 제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땀에 젖은 체육복 차림에 성규가 서 있었습니다. 전학생 응원했지? 내가 응원해서 이긴 것 같아. 그러곤 제 손에서 음료수 캔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캔 뚜껑을 열어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제 손가락 끝엔 아직도 그가 남긴 체온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화난 척하며 말했죠. 야, 그거 내가 마시려고 산 건데. 성규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거랑 내 거 나눠 마시면 되지. 그 순간 햇살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제 볼을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운동장 가득 울려 퍼지던 소리들은 모두 사라지고 우리 둘만의 작은 비밀이 생겨버린 것 같았죠. 처음 잡은 손. 체육대회가 끝나고 며칠 뒤 성규가 불쑥 말했습니다. 주말에 시간 있지? 같이 놀러 가자.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진심이 묻어난 눈빛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롯데월드에서 처음으로 단둘이 만났습니다. 입구에서 만나자마자 어색한 웃음이 흘렀지만 곧 캐릭터 풍선과 사람들 사이에서 두근거림만 커져갔습니다. 바이킹을 탈 때 저는 무서워서 눈을 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성규가 살짝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잡고 있잖아.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더 크게 뛰었죠. 공포가 아니라 처음으로 느껴본 설레는 떨림 때문에. 회전목마 위에서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웃었고 저는 그런 그를 바라보다가 또다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밤이 되어 매직 아일랜드의 불꽃놀이가 터질 때 우리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팡, 팡, 펑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들만큼이나 제 마음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마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걷자 어디든. 그날 잡은 손은 우리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교무실 고백. 롯데월드 데이트 이후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치듯 웃는 눈빛, 함께 걷는 발걸음, 체육대회 뒤로 나란히 앉아있던 모습까지 결국 소문은 3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담임 선생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연지, 너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잖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대학도 준비해야지. 이런데 정신 빼앗기면 안 된다. 다른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성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규야, 넌 운동선수잖아. 체대 가려면 지금은 연습에 집중해야지. 연애할 때가 아니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때 성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 연지 좋아합니다. 숨기고 싶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저도 운동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연지를 좋아하는 마음만은 포기 못하겠습니다. 순간 교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한숨을 쉬며 우리를 바라봤지만 그날 이후로 저와 성규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이별 그리고 나쁜 소식. 우리는 교내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1학년, 2학년을 함께 보내며 우리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눈빛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졌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운동장 끝에서 함께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죠. 하지만 2학년의 마지막 겨울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이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성규야, 이제 곧 3학년이잖아. 나 대학 준비해야 돼. 넌 운동에 집중해야 하고 우리 여기까지 하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성규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공부에 방해 안 할게. 옆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할게. 제발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마. 하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우린 아직 어리잖아. 지금은 각자 해야 할 걸 하자. 그래야 후회 안 해. 결국 우리는 잠시 서로에게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실에 틀어박혀 공부에 몰두했고 성규는 운동장에서 더욱 매진했습니다. 서로를 멀리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늘 그리움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국 필드하키 대회에서 성규가 경기 도중 아무 이유 없이 쓰러졌다. 순간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귀에선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에서 늘 누구보다 강인하던 그가 쓰러졌다는 소식은 제 세상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병 그리고 희망.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료진은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기절일 겁니다. 피로 누적일 수도 있고요. 간단한 처치 후 귀가 조치. 다행이라고 안도했지만 제 가슴속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떨어지던 훈련 도중 다시 한번 성규가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단순한 피로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밀 검사 끝에 내려진 의사의 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했습니다. 췌장 암사기입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늘 운동장에서 누구보다 건강하게 뛰던 그였기에 그 말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아직 19, 2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그의 앞길이 갑자기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규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수술하면 나아질 거야.
아직 할 일 많잖아. 우리 미래도 있고. 저는 눈물을 감추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곧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후 그는 힘들게 숨을 고르면서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지야, 나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얀 병실 침대 위에서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짧게나마 찾아온 회복의 기운은 두 사람에게 다시 내일을 꿈꿀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랑과 이별 사이. 성규의 수술 이후 잠시나마 회복의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대학에 합격해 여대 신입생이 되었고 성규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20살의 어느 여름날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뜻밖의 소식에 양가 모두 놀랐지만 성규는 오히려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연지야,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빨리 결혼하자. 성규네는 넉넉한 집안이었기에 결혼은 큰 어려움 없이 치러졌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젊은 우리를 걱정하면서도 손주의 탄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던 예식, 그날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을 마주 쥔 순간 세상 모든 걸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성규는 힘든 몸으로도 아기를 품에 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연지와 나의 기적이야.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성규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2달 동안 병상에서 싸웠지만 끝내 저와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결혼 1년 반 만에 이별. 22살의 젊은 아내이자 갓난아이의 엄마였던 저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잔인했지만 성규가 남겨준 사랑은 지금도 제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랑. 저와 성규는 고등학교 시절 우연처럼 시작된 첫사랑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서 마주치던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이어주었고 그 사랑은 누구보다 깊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반 만에 성규는 저와 갓난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 너무도 어린 나이에 맞이한 이별은 잔인했지만 저는 울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이 남겨준 사랑을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게 불을 켜고 손님을 맞이하는 순간순간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너머로 여전히 성규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성규를 꼭 빼닮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때 저는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제 곁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짧았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힘이 됩니다. 결혼 1년 반 만에 이별. 22살의 어린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사랑과 아들을 품에 안고 오늘도 작은 호프집 불을 밝히며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짧았지만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은 여전히 그녀 안에서 살아 숨쉬며 삶을 버틸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꼭 한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길이보다 깊이로 남는 것이니까요. 여기까지 감동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